어제 미국장에서 애플이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담당 김록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위클리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공포는 기회를 낳는다. 헷갈릴 때는 단기 실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는 지난주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루머들이 있었죠. 가장 큰 루머 중에 하나는 아이폰 13 시리즈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LG노텍이 장중 마이너스 12%까지 주가가 하락한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기회를 낳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LG노텍 아이폰 13 시리즈 수요 둔화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LG노텍의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까지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BH라는 업체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지만, 해당 보고서 통해서도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 프로 라인업 판매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원래 봤었던 것 대비해서 당장 이번 21년 4분기 실적이 원래는 감소할 것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아울러서 점유율 확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공시가 되었던 내용이죠. 삼성전기가 RFPCB 사업을 정리한다라고 공시가 나온 상황이고, 해당 물량을 BH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년 상반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BH가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상반기 실적이 좋은 것처럼 LG노텍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4분기 실적 생각보다 좋을 거고,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수율 이슈 때문에 점유율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전체 물량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지금 부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마켓쉐어 확대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 보도와 달리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기 실적이 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노텍 같은 경우가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 기회로 삼자라는 거고, BH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LG이노텍과 패키지 기판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 있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BH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슬슬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AP죠. 스마트폰용 두뇌에 해당하는 AP의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채널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AP 수율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가 제대로 된다라는 얘기고, 올해는 여러 가지 반도체 수급 부족 때문에 AP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자체 AP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로부터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를 통해서 출하량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기 입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전방산업의 수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의 본업이죠. 세라믹 캐퍼시터 같은 경우가 11월 수출액 역성장폭이 축소됐습니다. 9월에 마이너스 16%였고요. 10월에 마이너스 12%였는데 11월은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역성장폭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MLCC 업황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그런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또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기도 아울러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사항들 말씀드릴 텐데 12월 10일 금요일이죠. 전후로 중국의 11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3개월 연속 이 발표치가 20일이 지나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원래는 10일 전으로 발표가 되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광군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광군제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의 출하량을 보였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 동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LG이노텍이랑 BH의 주가나 이런 것들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고, 참고로 10월에는 1060만 대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상 최대 출하량이었습니다. 과거에 가장 좋았던 게 작년 11월입니다. 20년 11월에 690만 대가 최고치였었는데 지난달에 1060만 대라는 굉장히 높은 출하량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폰 13 시리즈가 잘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 동향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일에 한국의 요 12월입니다. 12월 수출 잠정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세라믹 캐퍼시티의 역성장 폭이 지금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 대비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추세가 유지되는지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장에서 애플이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17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고요. 갱신의 배경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대비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매출액이 생각보다 좋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애플의 차세대 제품이라고 지금 언급되는 제품군들이 있죠. AR 헤드셋이랑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전혀 녹아있지 않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글로벌 시총 1위 IT 하드웨어 업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최고가를 갱신하는 것들은 저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접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